먼저 조선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 연구원입니다. 2026년 조선업의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거시경제 환경에서의 주요 이슈들이 조선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저성장은 조선업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해운업의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신조 발주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국 과잉 생산 및 중국과의 경쟁인데요. 최근 중국 조선소에서도 생산 능력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능력 확대가 지속된다면 선가 하방 압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해외 야드 개발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의 경우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특수선 수요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물동량 감소가 장기화되는 경우 선주들의 발주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정책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이 달러화로 체결되기 때문에 조선업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2026년 조선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우호적입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발주에 기저 효과가 있지만 친환경 교체 수요와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 발주 전망은 양호합니다. 신조성과 역시 2025년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발주 전망과 확충된 수주 잔고로 인한 조선사의 강화된 협상력을 감안하면 신조성과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2년 이후 고성가 물량의 매출 인식으로 인해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강제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된 상태이며 원달러 환율 역시 조선사의 우호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정 진행만 이루어진다면 실적 변동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박 발주 전망의 경우 선종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주 흐름이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교체 수요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발주가 유지되고 LNG선은 미국 프로젝트 등의 중장기 발주 증가가 예상됩니다. 탱커와 기타 가스선 역시 수급 개선과 환경 규제 영향으로 견조한 수요를 보일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 발주 전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조 성과의 경우 2020년 말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발주량 감소로 신조 성과가 소폭 하락했지만 친환경 교체 수요와 수주 잔고 수준을 고려하면 성과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동남아 등에서 공급 능력 확대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수주 잔고의 상당 부분이 고성가 물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달러 추세가 조선사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요 원재료인 강제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된 점을 고려하면 원자재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과거 대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대비 건조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공정 관리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인건비 상승은 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선업의 크레딧 아웃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가 수주분의 매출 인식으로 제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개선된 재무 여력을 통해 운전자본 및 투자 부담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등 해외 투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향후 실제 투자 규모와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체의 모니터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고성가 수주분의 매출 인식을 바탕으로 재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HD 현대중공업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는 친환경 선박 시장 내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 구도와 더불어 마스가 등 해외 사업 관련 투자 규모, 원활한 공정 진행 여부,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한 Q&A입니다. 우선 미국의 조선업 강화 움직임이 국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미국은 최근 해군력 강화와 함정 MRO 외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선 부문에서의 일부 규제 완화도 논의 중인데요. 국내 조선사의 미국 사업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수선 부문입니다. 하나그룹과 LG현대그룹, 삼성중공업은 이미 미국 조선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미국 특수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경우 단순히 해당 사업에서의 매출이나 이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선 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미 투자 규모나 기간, 미국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수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조선사의 해외 진출 확대 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사업 전망입니다. 국내 3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외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캐파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및 동남아 지역 등에서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싱가포르의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물 전문 제작 업체인 다이내믹 홀딩스 인수를 통해 해양 플랜트 제작 역량을 강화했고, 삼성중공업은 해외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블록 및 탱커 공동 건조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캐파의 한계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우호적인 업황의 지속 여부와 더불어 현지에서의 생산 효율성 확보가 해외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조선사의 개선된 영업 실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는 2028년 인도분까지 약 3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잔고는 2022년 이후 고성가 물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 발주 및 신조 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이상 개선된 이익 창출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외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원활한 공정 진행 여부와 후판 가격, 환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VLCC 같은 탱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VLCC 성과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대비 상승폭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VLCC 건조 비중의 확대가 수익성 추가 개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조선업 강화 추이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국발 수요로부터 한국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안희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산업 담당하고 있는 안희준 실장입니다. 마스가로 불리는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국 조선업과 관련한 법안 개정과 같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한 물량이나 창출 가능한 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미국 내 규제 완화와 한국 조선사의 미국 투자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미국 조선업 쇠퇴로 최근 미국 조선소에서 군함 건조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선 부분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내 법안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의 협력을 통해서 군함 수주도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 MRO 사업과 함께 특수선 사업 진출을 통해서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선 부문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사업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사인 핀칸티에리가 미국 내 조선사를 인수해서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다가 미 해군이 발주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주 취소까지 간 것은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미흡하고 숙련공 부족에 따라서 생산 효율성도 낮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기술과 공정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와 대응 능력이 필요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